사장님, 물 줘도 되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아리까리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그래도 우리가 기본, 이유는 알아야지, 이유. 여러분들은 지금 한 반에 60명 아이들이 목욕탕을 갔는데 무전 걸린 애가 이제 먼저 두둥 24년 7월 15일 어제 새벽에 파묘 넷플릭스 그거 두둥 보느라고 그냥 피곤해. 새벽 4시에 잤나. 피곤해 죽겠네. 이 피곤한 놈 또 있네. 여기 방울복나무. 이게요, 낱말은 새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낱말도 다육이가 듣고 반말도, 밤의한 말도 다육이가 듣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놈 요거 노란 거 유령잎 요놈이 먼저 맛이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요짝에 물 적당히 주고 비가림이 돼 있는 요쪽까지는 아직은 광합성이 부족하거나 잘 못하거나 그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기는 또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 얘는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튼 녹색이 골고루 분포가 된 거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관리 수준만 오버만 안 한다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월 장마 요건 틸란드시아라고 말씀드렸죠. 틸란 그냥 여기 자리 팔아먹은 거 빼가지고 그냥 꽂아 놓은 거고, 방울복랑금 예상한 대로 제일 먼저 후두둑 했고요. 우리가 동영종이라고 하는 두들레아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잘 있습니다. 의외로 라우를 하우스에서 제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하우스 안에서는. 밖에서는 아직까지는 탱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5월 달에 5월 초에 분갈이해서 뿌리 많이 건드려서 분갈이를 한 다음에 5월 초에 그때 비 겁내 왔잖아요. 그때 심자마자 비 계속 맞고 요러고 장마 내내 이제 장마 중반기죠. 중반기까지 비를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도 조금 사각꽃이 이상하다 했는데 사각꽃이 이제 슬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마즈타트렌시스나 얘 거식이죠? 이게 춘명이 아니라 거식이에 샹그릴라 얘랑 벤바디스랑 아가보이데스, 그 다음에 이게 황홀한 연꽃금인가? 금땡이 아직까지 끝에 타는 듯한 그런 생리장의 현상도 없고, 마찬가지 마리아 금도 괜찮습니다. 당인금은 신났네. 이거 저번에도 아님 이거 물 빠짐 배합토 그거 아니고요. 2번 배합토. 2번 배합토는 물이 잘 빠지지도 안 빠지지도 않은 적당한, 세상의 이치는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세팅이 돼서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배합토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2번 배합토에 식재를 했다.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해마다 뭐 매장에서도 벽돌 언니야도 저쪽에 언니야 10년 넘은 고인물 언니야도 김포의 땡땡이 언니야도 항상 하는 질문, 사장님 물 줘도 되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09년부터 다육이를 전문적으로 시작을 하고 운영을 했지만 사실 저도 아리까리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그래도 우리가 기본, 이유는 알아야지. 이유를 알러 졸로 고고고고고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여름 대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이시나요? 5 1 5 이제 잔소리, 이제 귓구멍에 이제 코딱지를 안 해. 피딱지가 앉아야 돼. 피딱지. 2 5 2로 한낮에 생육 온도 25도, 새벽 최저 온도 15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다육식물에 전제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웬만한 식물들, 그 다음에 사람들도 이 온도를 상당히 즐겨합니다. 이게 특별하게 다육이에 적용됐다?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웬만한 식물은 이 온도를 제일 즐겨합니다. 최근에도 2515가 뭐예요?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2515에서 어찌 됐어요? 지금 대전, 충청도, 포은이네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30도하고 25도였어요. 야외 기준, 야외.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은 물론 날이 이제 장마니까 흐리니까 이 정도고, 솔직히 해 딱 뜨면은 32도, 35도는 금방 올라가죠.
지금 시점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지금 장마 중반기. 그러면 베란다는 베란다, 발코니, 새벽 온도는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새벽 온도 거의 비슷하고, 한낮의 온도는 한낮에 아마 어떤 집은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 앞동에 가리거나 해가지고 더 서늘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풀선을 받아가지고 더 이거보다 온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하우스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저도 베란다 온도는 측정을 모르겠어. 그래서 얘는 베란다는 30도 내외, 마찬가지로 25도 내외에서 편차가 좀 있다. 그럼 거리대는 야외 온도랑 거의 흡사하겠죠. 그럼 하우스, 이게 이제 하우스가 이제 지 거식인데, 이제 하우스 본인의 집 기준으로 재배동은 더 뜨겁고요. 한 8도 전후 차이가 나는 거예요. 6도에서 8도. 제가 이게 온도계가 저기 벽돌 끄트머리랑 한낮 여기가 제일 뜨겁거든요. 공기 뭉쳐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6도에서 8도 전후? 8도? 그러면 하우스는 벌써 36에서 38도. 새벽 온도는 제가 뭐 새벽까지는 안 와봤지만, 새벽 6시, 뭐 5시 기준으로 해 뜨기 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비닐이지만 해가 없기 때문에 지온이 막 겁내게 열대야가 아니라면 아마 이것도 25도 내외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딱 보면 하우스는 벌써 생육 적용 온도, 적정 생육 잘 자라는, 우리 다육이가 잘 자라는 봄, 가을 그 기준, 그러니까 내가 동형, 하형 기준 두지 마시라 그랬죠. 우리나라 다육식물은 춘추형, 봄과 가을에 제일 잘 자라죠. 춘추형 25도, 15도 전후로 봤을 때 이미 하우스는 겁나게 오버가 돼 있고, 베란다는 온도는 조금 그렇게 높으진 않은데 문제가 그늘이요. 그쵸? 거리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거, 그렇게 세라 맞아도 의외로 버티는 애들이 많더라. 하지만 그거는 일반화가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비가림은 해주셔야 돼요. 저처럼 막 무식하게 생비를 맞추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가 흠뻑 오거나 자주 올 때는 비가림을 해주는 게 기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적정 생육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습도도 많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균, 곰팡이균이 또 증식을 하니까 당연히 물을 소량으로 줄 수밖에 없고, 물을 흠뻑 준다 해도 어떤 놈은 빨아먹지만 고온기에 진입한 애들은 하우스 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병도 나타나지만 생리장애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가 내 입에선 이상한 증세가 발생이 됐는데 검사에도 특별한 게 나온 것도 없고, 나는 병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딱 했는데 나는 계속 피곤한데 병명이 없어. 왜냐면은 걔 맨날 핑크장가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그냥 일만 하니까 피곤이 누적돼서 그렇거든. 그런 게 생리장애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는 생육 조건에서 많이 벗어나고 고온의 다습이기에 물을 주시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주는 거, 안 주는 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육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핑크토끼 시키려고 했는데 그 개놈의 시끼가 요즘 초심을 잃어가지고 변신하기가 싫대. 변신하려면 여우가 한 늑대 간을 10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핑크토끼가 요즘에 안 나타나. 나중에 그냥 막 겁내 맴매질 해갖고 한번 불러내겠습니다. 한번 해야지 하다가 까먹었다가요, 여기 물 주다가, 뭐 지난 영상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썼는데 아무튼 물 주다가 생각이 나서,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이거 정답 아니에요. 세상에 정답이 어딨어. 하지만 기준점만 좀 잡아드리려고 그래. 생리를 조금만 이해하시고 원리를 이해하시고 기준점을 조금 잡아드린다. 제가 지금 물을 주는 방법은 두상간수입니다. 제가 쓰는 용어는 실용농업기준, 농사로, 농진청 그런 기준으로 용어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상간수, 위에서부터 물을 흠뻑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밀어주세요. 산소를 화분 안으로 밀어주고 노폐물도 쉽게 내려가고, 또 하나 벌레들 응애나 깍지나 뭔가 있으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벌레 밀도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육이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 왜냐? 고이잖아, 여기에. 고여가지고 그 다음날 오히려 물 주고 나서 애들이 후두둑 자빠지는 게 더 많아요. 햇빛에 대해는 일소 피해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장점하고 단점은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뭐 매장이나 농장을, 물론 농장 요즘에 이제 저면관수 시스템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면에서 물을 주니까 그런 일이 뭐 적기는 한데, 일반 매장이나 다이가 많은 매니아분들은 어쩔 수 없이 두상관수로 위에서 물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을 주실 때 지금은 너무 흠뻑 주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육 조건의 온도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편안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말랑말랑거려도 지금 말랑거리죠. 근데 얘는 최근에 제가 한 3, 4일인가 한 5일 됐나? 제가 분갈이를 해서 그런 거고, 말랑말랑거릴 때 30에서 40% 젖는 느낌으로, 요 정도의 젖는 느낌으로만 주시면 그게 마음도 편안하고 괜찮아요. 그 방법으로 가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상관수 말고 저면관수라고 하죠. 물을 담가서 퐁당하는 방법.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면관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좀 아끼는 거, 여기서 아끼는 거란 제가 뭐 이렇게 수량이 몇 개 없거나 아니면 뭔가가 좀 찜찜하거나 또는 내 거 아닌 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빨리 갖다 드려야 되는데 못 갖다 드리는 이런 장미, 괜히 잘 키워놨다가 한 방에 여기 고여가지고 태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느니, 이럴 때는 저는 가끔은 이렇게 저면관수를 하거든요. 물만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다싹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핑크 다싹인데 조그만 이거 원래 정확하게 계량해서 따르세요. 계량해서 따르시고 요거를 풀어 가지고 저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면관수의 장점은 전체 뿌리에 골고루 물이 흠뻑 들어가서 물길이 따로 안 잡히게 전체 뿌리가 아주 탱탱하고 건강하게 물을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맘때의 장점은 요쪽에 고이는 게 없으니까 혹시나 모르는 이렇게 습해서 생기는 균이라든가 그런 것에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흠뻑 담그는 거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분 반이나 한 3분의 1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꺼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면관수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아픈 애야. 아픈 애가 들어가서 이렇게 안 아픈 애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병이 옆으로 퍼지기도 해요. 이 안에 병원균이 득실득실 하게 되는 거죠. 뭐 되게 겁내하시라는 건 그건 아닌데 이론상은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면관수 때 순서, 요령,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쭈글쭈글한 애들, 쭈글쭈글한 애 어디 있나? 지금 쭈글쭈글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두들레아로 갖고 왔어요. 두들레아는 이제 지금 잠잘 때니까.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탱탱한 거보다 아이고 너 물 많이 못 먹었구나 해서 내가 먼저 챙겨줄게 해서 우리는 보통 쭈글한 거 물 곱하는 애들부터 먼저 담궜다가 빼거나 또는 이렇게 담그고 나머지를 담그기도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쭈글쭈글하거나 힘이 없는 애들 똑같이 재배를 했는데도 뭔가가 잘 안 펴지는 애들은 막판에 집어넣으세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 무정 걸린 애가 먼저 탕 안에 들어간겨. 한 반에 60명 아이들이 목욕탕을 갔는데 무정 걸린 애가 이제 먼저 들어갔다가 나머지 이제 애들이 같이 뒤따라 들어가는. 그래서 약간 무좀이 의심되면 또 이렇게 같이 키웠는데 좀 쭈글거려.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저면을 하기 전에 일단은 얘네들은 예외로 따로 빼놓고 일반적으로 물이 좀 고파하는 거 적당히 또는 탱탱한 거 그런 애들부터 먼저 담궜다가 나중에 다 빼고 마지막에 무좀이 의심되는 애들 모아서 니네 이제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물로 감염이 되는 그 찜찜함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약물을 탔다고 해서 모든 균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은 그런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친환경제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 뿌려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가끔 저기 칼슘 있잖아요. 칼슘도 좋은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핑크 다싹 같은 거 약간의 살균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얘 대빵이 당임금 그전 영상 보신 분들은 얘가 요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막 신났죠? 막 이제 배추 날라갈라가죠?
해마다 여름을 겪고, 해마다 10년 넘게 여름을 겪고,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저도 계속 죽여보고 하더라도, 항상 이맘때 되면, 물을 줄까 말까? 저도 그래요.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다만, 어느 한 기준을 좀 잡아서, 누가 이런다더라 그런 거보다, 내 환경에 맞는 온도 같은 걸 체크해 보시고, 아, 얘가 생육 조건에서 많이 벗어날 때구나, 안 벗어날 때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예 안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지 마세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이 홍매화 기억하시는 분, 1년 널어놓은 거 눈으로 다 보셨죠? 매장에서도 보셨고, 지난 영상에, 재작년 영상부터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걸어놓고, 그 다음에 아가보이데스 창 2개 있죠. 걔네는 9개월 동안 그네 탄 애들, 물을 안 준 겁니다. 1년 내내 공중에 걸어놨고, 그 다음에 얘가 그 기준으로 보면 10배 이상 자랐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아가보이드 창도 마찬가지. 그렇게 쭈글쭈글거리고 걸레같이 막 그냥 종이 접듯이 이렇게 접힌 것도 9개월 동안 말리고 심어도 다 원래의 모습을 다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굶기시라는 게 아니라 다육식물의 위대한 특징을 잘 활용하시면 되죠. 얘가 뭐 키우기 그리 어렵고 까다롭다고? 절대 아니에요. 우리 눈이 얘네를 굶길 때 불쌍해 보이고 말라 죽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육식물은 적어도 종이컵보다 조금, 탁구공은 조금 애매한데 탁구공도 가능해요. 탁구공부터 해서 종이컵 정도의 사이즈라면, 입의 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다육식물이라면, 쳐서 찬바람이 불고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새벽 온도가 떨어지는 8월 20일, 23일 기점으로 딱 보면은 지금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남았죠. 그 정도는 다 버텨요. 안 말라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내가 영 자신이 없고 불안불안해 그러면 그냥 굶기세요. 얘네들이 이제 말랑말랑 거리는 거야. 탈수가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생명, 나는 잘 모르겠고, 나 일단 이거 살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물을 뭐 조금씩 줘서 팽팽하게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그냥 살리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냥 굶기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처서리 기점으로 찬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늦더위가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래봤자 앞으로 한 달 10일에서 한 달 20일 정도기 때문에 그때까지 굶기셨다가 그때부터 천천히 물량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달에 분갈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여름 날라고 여러분들 2월달에 분갈이 해야 된다고 많이 들으셔서 분갈이 했죠. 그 진짜 여름 여태까지 잘 나고 있어요. 일부는 잘 나고 있겠지만 일부는 아직도 벨벨거리는 거 많아. 왜냐면 그날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51호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분갈이 했으니까 빨리 자리 잡게 하려고 물질을 열심히 했다든가, 통풍이 아니라 냉풍을 시켰다든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하부 뿌리가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한 다육이들은 삐들삐들하거나 아마 5월 달쯤에 벌써 저 세상으로 다 갔을 겁니다. 아무튼 이 또한 지나가리. 뉴진스님, 부처 핸섬 뉴진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물론 이제 불볕 따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끔 언니 오빠들께서 아이고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저는 이제 따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따뜻한 구간이고 불볕 따위 좀 남았지만, 그래도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 원래의 계절 251호 근접하는 계절로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관리하시는 방향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